세원, 얘는 리비안 단독 뉴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혼자서 그룹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은 좀 힘이 있을 텐데 얘는 혼자 올라가서 이제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는지 확인해보고, 자, 5일선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5일선 매매 또는 5분봉 매매 눌러주는 상황에서 지금 2060 크로스가 난다. 이럴 경우도 한번 지켜보고, 더 밑으로 빠질 경우는 이제 2060 기준이 되는 거고, 크로스가 안 나도 여기는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빠졌을 경우는 여기 다시 올라갈 때, 그 다음 빠지지 않고 뭐 빠지더라도 바로 치고 올라갈 경우는 5일선 매매, 그리고 5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하락하던 120선, 그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뒤따라오던 20선이 올라갔어요. 5분봉 매매에서 제일 좋은 거는 120선 밑에서 얘가 좀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바닥이 한번 쳐질 경우는 위에서, 우리의 쌍바닥 개념으로 위에서 한번, 그럼 일단 기준은 일봉인데 분봉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요런 자리들이 이제 중요한 선상이 되겠죠. 올라탔는데 빠질 경우는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하락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니까. 언덕을 넘어간 후에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 언덕 돌파 캔들은 밑으로 빠졌을 때 이 언덕을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기준봉을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올라오는 20선을 지켜주는지, 21선의 기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자, 이때 특정 선상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이 위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관점이다. 물론 5일선 밑에서 캔들만 잡고도 이제 매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분들이 이제 눈에 더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얘가 N자 파동으로 크게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친구가 하락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이 반등 폭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강도에 따라서는 이제 N자 파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끄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알파홀딩스, 이 친구는 뭐 SK 하이닉스 영구 뭐 기업 인수한다고 얘도 단독 뉴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이 친구도 똑같이 지금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빠지고, 자, 요런 부분은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 2060 지금 골든, 데드, 골든 똑같이 밑으로 빠졌을 경우는 여기가 기준, 그 다음에 빠졌다가 바로 올라갈 경우, 자,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5분봉은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언덕들 넘어갈 때, 근데 밑으로 빠지면은 다시 한번 밑에서 똑같이 자리를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넘어갈 때가 가장 좋다 그랬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 다시 타고 넘어가는지, 21선의 기준선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덕을 돌파한 캔들, 이 캔들을 지켜주는지, 언덕을 지켜주는지, 올라가는 21선을 지켜주는지, 5일선 밑에 있던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일반 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N자 파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하락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5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줄 수도 있다. 바이오F,
자, 운봉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 넘어갈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우운봉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자,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지. 밑으로 빠질 경우는 기다려서, 매매에 동참하지 말고 기다려서 어디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밑으로 빠지면 120선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자, 일봉에서 기준을 잡으면은 지금 몸통 2분의 1, 여기 요런 자리에서 하락이 계속 저점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무조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고, 밑으로 살짝 빠지더라도 바로 올려주는 게 좋다. 얘는 지금 5일선 위로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들고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이 음봉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다, 이럴 경우는 확실하게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이 캔들, 기준이 되는 이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5일선 밑으로 한번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럴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5일선에서 한번 잘라주고, 위에서 들어갔을 경우는 저점까지의 이격이 좀 있죠.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로 지금 61선이 없습니다. 21선 기준이 올라가고, 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그 다음에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돌파한 언덕을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기준봉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21선을 지켜주는지. 이때 5일선 밑으로 내려왔던 주가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N자 파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세가 하락이어도 얘는 올렸다 빠지니까 어느 정도의 반등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했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빠질 경우는 자, 지켜주면 좋다 그랬죠. 2분의 1 지점 지켜주고, 아니면 특정 현상을 지켜주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이제 매수 관점. 여기서 시작할 경우는 5일선과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 기다리다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저항 맞고 빠질 경우는 데미지가 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한 기준을 두고 조금 일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일선 매매를 지나서 얘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는 5분봉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5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하락하는 120선,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를 통과하고 20선이 120선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작은 언덕. 자, 주가가 이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자, 5분봉에서 보게 된다. 그럴 경우 주가가 이 밑으로 빠질 경우는 이 언덕을 이제 못 넘는 거니까 밑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 저점 이탈하지 않고 얘가 반등을 시도한다. 한참 밑으로 빠질 경우는 다시 한번 120선 기준 잡고 요런 위치에서 한번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저리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갈 경우는 일단 최초에 이 20선의 언덕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이 이 하락폭의 절반, 지금은 여기인데 얘가 더 빠져버리면은 뭐 2선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를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이 이 상승 캔들, 거래량이 좀 나왔던 이 상승 캔들의 절반 위치. 그래서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얘가 저점을 계속 높인 상황이라면은 뭐 이런 부분도 뭐 늦어도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일봉에서 중요한 위치는 요런 자리, 겹치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종가와 뭐 요런 부분들 겹치는 자리,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
21선의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언덕을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언덕을 돌파한 이 캔들을 지켜주는지, 올라가는 21선을 지켜주는지, 5일선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5일선을 치고 올라갈 때 일반 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삼고 매매가 가능하다. N자 파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도 5일선을 통과할 때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일 수 있다. 상보. 자, 시외에서는 좀 많이 빠졌는데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윗꼬리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달리고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얘는 13%짜리 캔들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나눠주고 2060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만나겠죠.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매매가 가능하다. 20일의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다.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5일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언덕을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돌파 캔들을 지켜주는지, 마지막으로 21선을 지켜주는지, 특정 선상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일반 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삼고 매매가 가능하다. N자 파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도 5일선 위로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일 수도 있다. 4월 12일자 진시스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 밑에 있던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언덕을 지켜주는지, 언덕을 돌파한 이 캔들을 지켜주는지, 올라가는 21선을 지켜주는지, 특정 선상을 지켜주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일반 분들은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매매가 가능하다. N자 파동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도 5일선 위로 올라탈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이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 구형테크. 흘러내리는 주가.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면은 반등폭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 이평선 다 무시한 채로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여주고 이 부분을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일 경우 이 부분을 넘어갈 때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하락폭에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윗꼬리 2분의 1 넘어갈 때부터 좀 자세히 관찰을 하고 바닥을 잡아주면서 갈 때 어느 정도의 주기가 필요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흘러갈 경우는 흘러내리는 이평선을 완만하게 또는 상방으로 고개를 틀어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21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한번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5일선 위에 있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디를 지켜줄 것인가? 하락하던 61선, 상승하는 21선, 그렇다면은 언젠간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되겠죠. 주가가 흐지부지 움직일 경우도 마찬가지.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 부분을 넘어갈 경우는 상승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